2020년부터 시작된 공모주 열풍이 엄청나죠. 카카오뱅크 같은 대형주에는 60조, 코스닥에 상장되는 작은 규모의 공모주에도 수조 원은 우습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좋은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공모주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청약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공모주 투자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하기 좋은 공모주 찾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주 투자도 엄연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되지 않을까 희망을 해봅니다. 제가 그 무엇보다도 청약할 공모주를 고르는 1순위 기준이 바로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익이겠죠. 그리고 그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공모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공모주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청약 건수나 청약 증거금이 많이 몰려서 배정을 적게 받게 됩니다. 배정을 적게 받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작아지는 것이죠. 최근에 청약한 종목들 중 균등으로 한 주, 그리고 5천만 원은 넣어야 비례 한 주, 이런 종목들 보면은 따상을 쳐도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청약 증거금이 5조, 청약 건수가 30만 건인 경우에 공모 규모가 작은 경우와 큰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종목은 공모가가 5만 원, 공모 주수가 20만 건으로 공모 규모가 100억인 종목이고요. B 종목은 공모가 5만 원, 공모 주수는 10배인 200만 건으로 공모 규모가 1000억인 종목입니다. 그러면 A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균등으로 0.33주, 비례는 5천만 원당 한 주 배정받게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넣었다가는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B 종목은 균등으로 3.3주, 비례는 500만 원당 한 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1억 청약한다고 하면은 공모 규모가 100억짜리인 A 종목은 2주, 공모 규모가 1000억짜리인 B 종목은 23주 배정받게 됩니다. 똑같은 인기, 즉 똑같은 청약 증거금, 청약 건수라고 하더라도 배정받는 주식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일에 A 종목은 시초가 더블에 성공했고 만일에 시초가에 매도를 했다면 10만원 수익, B 종목은 시초가가 50%만 상승하고 이 가격에 매도를 했다면 57만 5천원 수익입니다. B 종목이 배정받은 주식수가 더 많기 때문에 A 종목보다 절반만 올랐지만 수익은 5배가 넘습니다. 즉, 공모 규모가 클수록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규모가 큰 IPO는 일단 집중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배정받을수록 손실 가능 금액도 커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이죠. 얼마 전에 상장한 넥스트와 카카오뱅크를 살펴보시죠. 넥스트는 공모 규모가 150억, 카카오뱅크는 2조 5,526억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청약 건수와 청약 증거금을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뱅크가 거의 10배가량 더 많이 몰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뱅 공모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1억 청약 시에 넥스트는 한 3주 받았지만 카뱅은 20주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는 상장일 시초가 더블에 성공하고 따 상상상까지 갔습니다. 반면에 카뱅은 시초가가 겨우 38% 올랐었죠. 만일에 넥스트를 따 상상상에 전량 매도, 카뱅은 시초가에 매도했다고 치면은 넥스트는 15만 2,730원 수익이지만 카뱅은 29만 6,400원 수익입니다. 즉 카뱅은 공모가 이하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은 무조건 비례까지 넣어야 했던 종목인 것이죠. 공모주 투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수익이었다면 다음은 안전성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전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자들입니다. 우선 기관 경쟁률이 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이 종목의 인기도를 말합니다. 기관이 이 종목을 얼마나 배정받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관 경쟁률이죠. 그리고 기관은 우리 같은 개인들보다 정보력과 분석력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일반 청약자들도 기관 경쟁률에 따라서 청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100대 1은 넘겨야 손실 가능성이 작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한 700에서 800만 넘겨도 오케이였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1300대 1은 넘겨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관 경쟁률이 올라가는 추세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관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 수익 추세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이건 상장 후 얼마간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인데요. 기관이 왜 이런 약속을 하냐면 바로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관의 확약 비율이 낮다는 것은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장일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다. 배정을 많이 안 받아도 된다 등을 내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낮은 확약 비율은 상장일 주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SKIT 때 외국 증권사 매도 물량 출하로 따상을 시배한 경험이 있죠. 제 생각에는 한 10에서 15% 정도면 준수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상장일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항목 중에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시하는 항목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은 공모주주 유통하는 물량과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으로 나뉩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받은 주식 가격이 공모가보다는 높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이번 상장으로 기존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봐야 합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개별 공모주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주주의 경우에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공모가 이하로는 매도하고 싶지 않겠죠. 즉 상장의 매도 물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 유통가능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존 주주 유통가능 물량이 공모주주 유통가능 물량보다 크면은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공모 규모가 좀 크다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경쟁률, 기관 의무 보유 허락 비율, 상장일 기존 주주 유통가능 물량을 보시고 손실 가능성과 목표 수익을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관 경쟁률하고 기관 의무 보유 허락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요 예측 결과로 알 수가 있죠. 즉 기관 수요 예측 결과까지는 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은 청약일에 일반 청약자 경쟁률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앞에서 뭐라 그랬죠? 수익률이 좋을 것 같으면 인기가 많아지고 배정을 적게 받고 수익이 작아진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공모 규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모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익을 결정합니다. 어렵다면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모주 투자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장일만 되면 제 예상이 얼마나 맞을지 두근거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얼마 이상, 기관 의무보유 허락 비율 얼마 이상, 기준 주주 유통가능 물량 얼마 이하면 무조건 수익이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제가 유튜브 안 하고 떼돈을 벌고 있겠죠. 이 세 가지 지표가 별로인 경우에도 좋은 수익을 안겨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세 가지 지표가 매우 좋았음에도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수많은 인자들이 존재합니다. 공모가가 고평가인가, 기업이 속한 산업이 인기가 있는가, 청약일 경쟁률은 얼마인가 등등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도 않았죠. 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공모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투자가 되고 공모주 투자를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공모주 투자 기준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러한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인기가 있으면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약하기 좋은 공모주 찾는 방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